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재활을 위해 힘써온 한국아이디어협회가 필리핀 깔라오칸시와 산페드로시를 방문해 무료급식 행사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지 한센인과 극빈층 아동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아이디어협회와 대한예수구장로회 합동총회, 깔라오칸시 등 세 단체의 협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북부 깔라오칸시는 1940년 완치된 한세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제공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한센병 환자들을 포함해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아이디어협회는 지난 2004년 협회 정상검 회장이 깔라오칸시 달라지구의 산호세 국립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년 필리핀 지역 한세인들을 돕기 위한 선교와 교육, 장학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4월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올해 구호 활동에는 한국아이디어협회 정상검 회장과 예장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깔라오칸시 시장 등 3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예장합동총회는 3년 전부터 필리핀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후원해왔으며 총회장이 직접 필리핀 현장에 방문한 것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안명환 목사는 필리핀 구호 사업과 관련해 작은 지원이라도 꾸준히 계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푸는 기쁨이 내가 취하는 것보다 난 더 크다고 봅니다. 감사 예배 이후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깔라오칸시 극빈층 아동 100여 명이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아동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점심 도시락 1000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게 아주 적은 생필품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이네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깔라오칸시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필리핀 극빈층 지원 사업에 대한 한국교회와 필리핀 당국 간의 협조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깔라오칸시 마카리오 아시스티오브 시장은 무료급식 등 구호 지원이 더 많은 지역에서 매년 지원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협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Of course, I am very thankful and I wish that we will do this again. And hopefully we can do this also here in Caloocan but different place. Maybe in Bagong Silang there are also many poor there. 한국아이디어협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학교 인가와 관련해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깔라오칸시 관계자는 필리핀 구호 사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필리핀 최극빈층 40여 세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산페드로시 캄캄마을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구호 행사는 산페드로시 란다얀 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인근 지역 1000여 명의 아동을 초청해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무료급식을 배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자 200개를 시청에 기증하고 캄캄마을 50여 가정을 돌며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국아이디어협회는 앞으로 필리핀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육원 및 부속 유치원을 세우는 등 아동장학과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 티베이트 총무가 제10차 부산총회 후 4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울라프 총무 등 WCC 대표단은 부산총회에 대한 세계교회 평가를 전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됐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끝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교회 유엔 총회라 불리며 7년 만에 열렸던 부산총회는 당시 전 세계 140개국에서 345개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교회사 속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교회는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4개월 만에 방한한 WCC 울라프 픽세 티베이트 총무는 부산총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한 총회로 지금 기억되고 있다며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총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열정과 헌신, 섬김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 간 더욱 친밀한 연합이 부산총회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더 알려지고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most of it we expressed how grateful we are to the Korean host committee and to the Korean churches for the way you hosted the assembly. This has been a great sign of your ecumenical spirit. 특히 울라프 총무는 세계 성공회를 대표하는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최근 예방한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도 부산 총회에서 거둔 교회 일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성과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This assembly was the best way the world Christianity could meet today to discern what it means to follow Jesus today. 한국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을 맡았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한국교회의 기도와 참여가 있었기에 WCC 총회를 잘 치러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과제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잘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덕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면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위로도 참 많고. 한편 대표단은 국제위원회 피터 프로보 신임국장과 김동성 아시아국장이 동행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예장통합과 감리교, 성공회, 정교회, 기장 등 WCC 회원교단을 예방합니다. 7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화해통일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부산총회에서 결의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WCC의 주선으로 남북한 교회가 처음 만났던 1984년 도잔소회의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11일 WCC 부산총회 유치와 준비, 진행 전반 등을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교회협 부산총회 평가 후속사업 기획위원회는 회원교단과 에큐메니컬 단체, 지역교회협의회들과 WCC 부산총회 평가회를 갖고 부산총회 이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평가회에서는 후속사업으로 제안된 바 있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와 국내외 에큐메니컬 운동의 비판적 성찰이 주로 다뤄질 전망으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4일 교회협 2차 정기 실행위에 상정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도 WCC 부산총회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가 활동하는 가운데 백서는 한글판과 영문판, 화보집 등 3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오는 6월 말 완간돼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중 기독교교류회 설립을 앞두고 설립준비위원 전체 세미나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한중 기독교교류회 대표회장인 박종순 목사와 상임대표 이영호 목사, 류영모 목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종순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다며 선교는 이벤트가 아닌 함께 소통하는 것이며 우직하게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한정국 목사와 박봉수 목사, 이영훈 목사가 차례로 한중 기독교교류회의 역사, 한중 기독교교류회 방향, 중국 선교 현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한편 5번째로 열리게 되는 한중 기독교교류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혐의로 평양 주민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의 한 소식통이 국내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평양 주민 30여 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 이후 몇 명씩 보위부로 불려갔고 총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조사 중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며 중국에서 교회를 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이번 집중조사에 걸려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최근에 잡혀간 사람들이 아랫동네 선교사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이러한 것이 사실로 판단되면 바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체제 유지의 위협으로 여겨온 북한 당국은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보위부에서 해외에서의 활동과 한국인 기독교 접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교단이나 단체의 회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4일 임원회를 열고 한교연 창립 이전에 한기총에 가입된 66개 교단과 19개 단체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단 시비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한교연은 가입 심사 중인 4개 교단과 1개 단체 외에도 15개 이상의 교단이 가입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가입 요건 완화를 요청해오고 있다며 이번 결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교연은 그동안 창립 이전 한기총에 가입돼 있던 교단의 가입을 한시적으로 심사 없이 허용해왔으며 이번 임원회 결의는 200개 교회 미만 교단은 실사 후 가입을 허용한다는 정관 내용이 군소교단들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회의 주보를 재생종이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윤시는 식목일과 지구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아 교회의 재생종이 사용 실천을 돕기 위해 재생종이 사용 안내서를 교회에 배포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윤실은 매주 만들어지는 주보의 양이 862만여 장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재생종이로 인쇄할 경우 매주 431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고 연간 52주로 계산하면 2만 2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주보뿐 아니라 교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나 헌금봉투, 명함 등도 재생용지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재생종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신청교회에 재생종이 샘플을 보내는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2009년부터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교회에 요청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종이컵은 줄이고 생명은 살리고를 주제로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일 예정됐다가 7일로 연기했던 임원회의를 홍조철 대표회장의 건강 문제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한기총은 이 회의에서 대표회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안과 한기총에서 제명 보류된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조치 일괄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구세군 빌딩을 사용해오던 구세군 대한본영이 최근 정동에 위치한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은 정동 중앙회관으로의 이전을 통해 초창기에 가졌던 구세군의 거룩성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오는 26일 창천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성, 잠금 해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가 기독 청년의 성의식에 대해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성서원이 성경의 이야기 부분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DK 일러스트 컬러 쉬운 말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 성경은 일러스트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근동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도 포함하고 있으며 색감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는 달리 날씨가 한결 포근해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계속 올라 주 중반에는 서울의 기온이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